살면서 우리는 가끔씩 누군가의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상적인 집. 나에게도 그런 집들이 몇 있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사셔서 자주 놀러 갔던 친척 할아버지의 집은 아직까지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매력적인 분위기의 집이었다. 할아버지 댁 거실에는 꽃무늬 원단이 씌워진 오래된 패브릭 안락의자가 있었는데 짙은 마룻바닥과 빈티지한 레이스 커튼과 잘 어우러져 어린 내 눈에도 무척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항상 꽃무늬 패브릭 암체어에 기대어 앉아서 땅콩과 맥주를 드시며 신문을 보시던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항상 그때 그 집 거실의 풍경이 떠오르고 물건도 많고 책도 많이 쌓여있던 추억 속 그 공간은 유행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집주인의 특별한 분위기와 매력적인 아우라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인상 깊게 느꼈던 집의 풍경들은 유행하는 비싼 가구와 소품이 완벽하게 세팅된 공간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아름답게 기억하는 집들의 풍경은 집주인의 창조적인 성향이 매우 잘 드러났던, 지금 와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살짝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공간들이었다. 일전에 아는 교수님 댁을 들렀을 때였다.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거실 중앙에는 사이드 테이블을 대신한 내 다리가 접히는 작은 철제 소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소반을 덮고 있던 테이블보가 유독 눈에 띄었다. 아마도 어디선가 얻어온 보자기 같은 천으로 소반의 차가운 철제 다리를 가리고 싶으셨던 것 같다. 보자기천이 이국적이고 화려한 꽃무늬 패턴 원단이어서 소박했던 교수님의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다. 그 조그만 소반이 거실 한가운데 있는 것도 심지어 그 위에 화려한 보자기천이 언밸런스하게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음이 생뚱맞기도 했지만 그런 집 분위기가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가끔은 엉뚱해서 웃음이 지어지는 집주인의 캐릭터와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집은 그 집에 머무는 집주인의 성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다. 또 집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정성껏 가꾸고 돌봐온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누군가의 집 풍경을 엿보는 일은 흥미진진한 소설책 한 권을 밤새 읽는 것처럼 즐겁고 설레는 일이다. 나는 20년 넘게 공간을 디자인하는 일을 해오면서 특히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사람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꿈꾸던 집에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언제쯤 그런 집에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 취향대로 아름답게 꾸며진 내 스타일의 집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 내 집을 이루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렇기에 내가 사는 공간을 소중히 가꾸며 돌보는 일은 자신을 소중히 하는 일과 같다.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갖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집은 그냥 집주인 마음에만 들면 된다. 집은 내 몸을 편안히 쉬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
먹고 자고 씻고 쉬는 재충전의 활동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물건들로 채워져야 하는 곳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 소품들이나 기능이 없는 살림살이 물건들은 쓸데없이 청소의 양만 늘어나게 할 뿐이다. 한때 나는 보여주기 위한 장식적인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고상한 취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집안 곳곳에 가득 진열하고 쌓아놓기를 즐겼었고, 여행을 다닐 땐 도시마다 예쁜 리빙숍에 들러 조금씩 사모은 장식품들로 여행 가방이 2배가 되어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땐 또 나름대로 그런 꾸밈의 작업이 즐거운 일이었고, 그런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도 충분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기능 없이 신미성만 가진 물건을 주거 공간에서 보여주기 위해 진열하는 일이 헛되고 고달프게 느껴졌다. 그래서 자기적이지 않으면서 기능성과 합리성을 가진,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물건들로 내 공간을 채우는 데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관리하고 진열하고 청소해야 하는 물건들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려고 한다. 여행을 가게 되어도 전과 같이 기능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장식품들을 사재기에서 모아오지 않는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공간을 불필요한 물건들의 무대로 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때때로 필요한 물건이 생겨 새로 사야 할 때면 최대한 눈에 거슬리지 않는 단정하고 품질이 좋은 물건들로 잘 고르려고 하고, 생활 도구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쓴다. 이처럼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오래 고민하여 고르고 찾는 일들은 소모적이거나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건을 신중히 고르고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집이라는 공간을 철저히 나답게 만드는 나를 표현하는 일이고, 내가 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충전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집은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나친 꾸밈이나 치장으로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며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기 쉽고 휴식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집은 호텔 같은 집도 카페 같은 집도 아니다. 그냥 집주인의 개성을 닮은 공간, 멋부리려 애쓰지 않아도 집주인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기에 나는 내 집을 일부러 장식하고 꾸미기보다는 내 몸을 신경 쓰듯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정성껏 돌보고 챙기려고 한다. 아름다운 집을 만들겠다고 유행하는 트렌드를 공부할 필요도, 어느 집에나 있는 거실용 가구 세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다. 추억이 있는 액자나 아름다운 꽃병 한 개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집을 꾸밀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집은 가능한 한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답답하지 않고 아늑한 느낌이 드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면 면적의 넓고 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집주인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넓고 허전하여 썰렁한 기운이 들게 하는 공간은 우리의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이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도 충분한 매력이 있다. 어떤 공간이든 인테리어나 공간 디자인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정리정돈이다. 살림살이나 작은 소품들이 조화롭지 못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공간이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럴 땐 자잘한 소품들만 잘 정리하거나 정돈해 주어도 분위기를 금방 깨끗하고 세련되게 바꿀 수 있다. 버려야 할 것들을 비워내고
물건의 개수를 줄이고 지저분한 곳들을 정리하여 배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나면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수납이다. 수납의 기본 개념은 물건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잘못 잡고 있으면 소소한 모든 활동들의 작업 동선이 꼬여서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고 삶의 여유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끼리도 소재나 컬러 등 생김새가 비슷하고 사용할 목적이나 의도가 서로 관련된 것들을 가까운 위치에 모아두어야 보기에도 좋고 찾기 쉬울 뿐 아니라 유지하고 관리하기 수월해진다. 이처럼 수납은 비슷한 목적의 물건들의 제자리를 정해주는 일, 카테고리를 나누는 일에서 시작한다. 물건의 큰 카테고리만 잘 나누어 놓으면 수납의 골치 아픈 문제들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리와 수납만 잘 되어 있어도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가 수월해지며 당연히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고 주거 공간에 대한 애정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짐이 늘어나고 생존의 흔적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무리 정리정돈을 열심히 한다 해도 생활감이 드러나는 살림살이와 물건들을 틈 없이 정리하고 유지 관리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급습해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거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곳에 시크릿 공간이 있을 것이다. 시크릿 공간이란 평소에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적당히 어질러도 금방 회복이 가능한 수납 공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락방이나 드레스룸, 창고 등 물건이 잠시 머물 수 있는 허용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두는 것은 그 외의 다른 공간들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을 줄여서라도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물건들의 임시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나만의 무법지대가 생기는 일이다. 일단 정해진 공간 밖으로 물건이 흘러 넘치지만 않으면 되니 좀 더 느슨하게 정리하며 여유 있고 편안하게 수납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의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과 시간을 들여 공사를 해서라도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집안에 이삿짐이 들어가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집에 어울리지 않는 과한 물건들 때문이다. 쓰임새가 없는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집을 갖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나는 되도록 집에 많은 물건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 또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찾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린다. 내 집에 둘 물건만큼은 내 마음에 꼭 드는 것만 가지고 있으려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집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빨리 돌아오고 싶은 곳,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다. 나와 가족이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공부하다가도 빨리 돌아오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은 집. 평온하게 마음이 놓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집이 내 집이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공간이 아무리 멋지다 한들 나다운 스타일로 만들고 가꾸어진 내 집만큼 나에게 어울리고 편하고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소박하지만 특별한 가장 나다운 공간. 그런 아름다운 집을 나는 매일 완성해 나갈 것이다.